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고유 주파수라는 그 숫자들이에요. 특정한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데 안 있고 엉뚱한 데 있으면은 이 소금들이 그냥 튕겨서 나가버릴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과 면 역시 대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해보면은 아까 줄은 어땠어요? 1, 2, 3, 4 그냥 곱셈을 하면 됐었잖아요. 요 정사각형으로 생기면은 뭐 스퀘어 루트를 기억을 하실래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우리 이거?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오래전이라. 조금 달라요. 복잡한 숫자들이 나오고 같은 자리에 모양이 다른 두 가지 진동이 있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말고 직사각형을 하면 뭔 일이 생기느냐 하고 계산을 해보면 뭐 복잡하진 않아요. 패턴이 다르죠. 일단 넓어서 더 밑에서 시작을 했고 모양이 달라서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아까 그 질문이 뭐였는지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북의 모양을 주고서 뭐 계산이 이 경우에는 손으로 할 수 있지만 뭐 복잡해도 요새 컴퓨터 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돼요. 계산하면 이런 패턴이 나와요. 물론 더 복잡한 패턴을 주고 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지만 하면은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는 거는 수학 문제예요. 그냥 풀면 돼요. 내가 풀던 학생을 시키던 컴퓨터에 시키던 누군가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 하면 Can you hear the shape of drum 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만 할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질문은 뭐겠어요? 거꾸로 어떻게 가느냐예요. 이것만 보고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느냐. 아무런 정보도 안 준 상태에서. 이게 1966년에 마크 캑, 린만 볼스라는 사람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이고 사실은 훨씬 전에 있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튀어나온 질문이긴 한데 신기하게도 2차원의 이렇게 면일 경우에 이게 수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이쪽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계산만 할 줄 알면은 반대쪽으로 정말 가능하냐 이쪽이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있느냐 왼쪽으로 가기 위해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1번 가능합니다. 언제? 북의 모양이 볼록할 때. 볼록은 기억을 하세요? 내부에 있는 점 두 개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볼록이에요. 이것도 볼록 다 볼록이에요. 이 가정에 들어가 주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볼록이 아니거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직선을 그으면 바깥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엽기적인 거를 찾으실 수가 이 질문을 구글에 집어넣으면은 이그젬플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북이고 이것도 북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다 같은 숫자들이에요. 이게 처음 100개 얘기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고유 진동수를 다 계산을 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그 고유 진동수의 타워가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수학자가 질문을 했던 거가 이게 안 되는 이그젬플이 있다. 컨벡스하여 볼록하지 않은 이것이 1993년경에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수학이긴 하지만 현대 수학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런 일하고 굉장히 가까워 있어요. 제가 그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물리에 적용을 한 고유 진동,
고유 주파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알게 된 것인데, 이걸 이제 제가 우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우화라고 부르고 이제 하는 이유는 일종의 은유를 가지고 있는 거, 현대 과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은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은 항상 그렇진 않다. 모양에서 소리로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는 항상 가능한 일이지만, 그거를 거꾸로 타고 가서 모양을 실체라고 제가 부를 건데, 실체를 파악을 하는 거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혀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만큼은 된답니다. 이 자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소리만 들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긴 북인지를 제가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서 걔가 할 수는 있을 거란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말은,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줬고 볼록하다는 가정을 하나 집어넣는 순간 거꾸로 돌아가는, 실체를 피겨아웃하는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제 입장에서 이후 우화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컬러를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체는 노란색이고, 우리가 인지하는, 실험에서 알아낼 수 있는 그거는 초록색을 썼고요. 과학을 다른 색깔로 썼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학을 제가 왜 다른 색깔로 썼을까? 이게 과학이 아닐까?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하는 거는 초록색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얘기 가기 전에 이게 조금 그나마 제가 하는 일에 있는 example들, 예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가져오는 건데요. DNA라고 우리 이제 다 배우잖아요, 이거. 거의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생물책에 요즘은. 그래서 이 그림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도식화를 해요. 더블 스트랜드가 있고, 네 가지의,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하여튼, 요 네 가지의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만들어낸대잖아요. 물론 저 그림을 그리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지만, 요즘은 우리가 사실은 저거에 관해서 어디 뉴스에 나오고, 한 거의 20년 전에 H모 박사님 스캔들이 났을 때 전 국민들이 보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한 2달 동안 이걸 엄청나게 봤었죠. 이게 어떤 짓을 하는 거냐 하면, 요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해가지고 젤에다 넣고 전압을 걸면 이 잘라진 그 조각조각들이 움직이면서 무거운 놈은 많이 가고 가벼운 놈은 덜 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지막 나온 결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던블랏이라고 하는데, 한 50년쯤 전에 이름이 서던, last name이 서던이에요. 이 양반이 만들어낸 그 방법론이거든요. 무언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의 컴포지션을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는 방법으로 조금 전과 같은 무언가 복잡한 화학적, 물리적인 무언가를 해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이거를 한 30년 전에 이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알게 된 건데, 서던블랏에서 시작을 했지만, 노던블랏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웨스턴블랏이 나왔고요. 이스턴블랏이 나왔고,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인 걸 몰랐어요. 그렇답니다.
밑에 다 안 썼지만 뭐 파이스턴블랏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런 종류의 방법론이 있는 거죠. 자, 아까 드럼 얘기하고 비슷해요. 실체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럼 이 실체를 우리가 보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론 이거를 전파 현미경 같은 걸 볼 수는 있지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컴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색깔의 놈들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알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신 엄청나게 복잡한 분자예요,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그 엄청나게 복잡한 인포메이션이 과연 이런 그림 몇 장에 있을까요? 이런 거 10장 있다고 저거를 제가 거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와서 이거 먼저 던져주고 이게 니들의 유전자다 했으면 거기서 시작해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21세기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이거를 그냥 해요. 기계에만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는 우리는 이거를 H 박사님 사태 때 몇 장을 본 게 전부 다이지만 이분들은 이런 실험들을 몇백만 번 이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느 정도 생겼던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가려면 사실은 이게 더블 헬릭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래서 현대에서는 과학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는 그나마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 뭐 태워보고 온갖 거를 했겠지만은 20세기 이후에는 리얼리티라는 것이 존재를 할 텐데 사실은 잘 안 보이거든요. 최소한 과학을 하는 사람한테도 잘 안 보이고 과학을 공부를 안 했으면 더더욱이나 안 보일 것이고. 근데 최소한 실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은유를 제가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소리이고 실체입니다. 색칠을 제가 할 수 없어서 노란색을 칠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단순히 실체가 있고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래 모양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정이 없이는 사실은 저게 불가능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지만은 북의 경우에 되돌아가려면, 리컨스트럭트를 하려면 실체를 북이 볼록하다라는 가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수학적인 사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스츄레이트라고 하죠. 가정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론적인 부분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현대과학이라는 거죠.